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유독 철통 같은 관리를 받는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보려고 찾아오는 이 그림. 독방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탄 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이 그림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섯 번째, 모나리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오리지널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빈치의 모나리자 초기 버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학계의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점의 모작도 발견되었는데요. 대부분은 그의 제자들이 그린 버전들이라고 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스위스 은행금고에서 발견된 모나리자입니다. 우선 이 모나리자는 아일워스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모나리자의 다른 버전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모나리자는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다크한 긴 곱슬머리라든지 신비로운 입술과 눈이 연출하는 미소, 거의 동일한 포즈. 하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우선 크기가 세로 84.5cm, 가로 64.5cm로 루브르 모나리자보다 더 크고 포플러 나무가 아닌 캔버스에 그려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림 내부에서는 루브르의 모나리자에는 없는 기둥이 배경에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이지만 좀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작으로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이 버전은 다빈치의 제자인 살라이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빈치가 오리지널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던 시기와 같은 시기에 그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 거의 같은 모습이지만 스승과 제자는 같은 모델을 살짝 다른 관점에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모나리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당시의 다른 초상화들에 비해 매우 색다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든다면 인체의 생동감과 전체적인 깊이감이 특히 훌륭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위해 그만의 방법을 씁니다. 우선 포플러 나무판 위에 나핀색으로 칠을 하고 그 위에 안료와 기름을 많이 섞어 투명하게 칠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어둡게 채색하고 싶으냐는 기름에 안료를 얼마나 많이 섞을 것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렇듯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아주 천천히 옅게 오랫동안 칠을 하며 깊이감을 더해갔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나핀색으로 칠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구분되는 것을 이렇게 옅게 바르는 기법으로 채색해 나가며 어둡고 밝은 차이가 서로 한 몸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수천 번의 반복적인 옅게 채색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개월, 아니 수년이 걸리게 된 거죠. 일곱 번째, 모나리자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아니, 모나리자는 무엇을 입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다빈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기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팔찌를 정성껏 치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헤어샵에 가서 한껏 핫한 헤어스타일로 공을 들이고 찍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당시에도 그런 풍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유한 무역상의 아내의 모습을 장신구 하나 없는 모습에 평범하다 못해 뭔가 우울해 보이는 갈색 옷을 입혀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긴 머리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빈치의 분명한 성격과 믿음 그리고 화가로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나 옷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없도록 그린 이유는 그런 장신구들이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요? 실제로 모나리자 그림에는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눈썹을 뽑는 것이 당시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모델도 눈썹이 없는 상대였다는 주장과 모나리자 작품이 눈썹을 그리지 않은 미완성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연구한 프랑스 엔지니어 파스칼 코트는 모나리자 눈썹이 청소 중에 지워졌습니다. 모나리자의 눈 주위를 자세히 살피면 미세한 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큐레이터나
그림 보건가가 눈 부위를 부주의하게 닦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눈썹을 제거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유행이었다는 설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당시의 여성들은 눈썹과 속눈썹을 제거하거나 염색을 하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이마를 넓게 만드는 것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기준이죠. 9번째, 모나리자는 당시의 회화로 보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대부분의 회화는 인체의 외곽선을 사용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드는 데 반하여 다빈치가 사용한 수프마토 기법은 입가와 눈가에 외곽선을 그리지 않고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도는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구도였으며 특이하게 인물을 배경보다 높게 배치하는 방식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초상화는 전신을 그리는 것에 비해 다빈치는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상반신만을 그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초상화는 경직된 표정이 대부분이며 정면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는 과감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오묘한 미소를 짓는 혁신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의문은 모나리자의 건강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모나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녀가 임신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다소 창백하면서도 눈두덩이나 볼 등이 부어있는 것을 통해 임신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팔레르모 대학 비토 프랑코 교수는 모나리자가 황색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코 박사는 모나리자가 안검 황색증에 걸린 이유는 소화기능의 약화로 인해 고지혈증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냅니다. 프랑코 교수는 여기에 더해 모나리자의 오른쪽 귀를 보며 지방족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외에도 안면마비, 난청, 심지어는 매독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10가지만을 축약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 미술의 혁신을 이끌어낸 천재,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그와 그의 명작이 담고 있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구심과 그에 따른 연구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